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준비한 것은 윤석열의 현재 상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지금 국힘당에서도 이제 팽당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보고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안철수 혼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상 번져 나가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너도 나도 윤석열 보고 나가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토사 윤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나가! 드디어 시작된 국힘당의 윤팽입니다. 윤팽. 토사 윤팽. 탄핵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윤석열 팽 당하는 날이 다가온 거겠죠. 국힘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애도 기간은 3일이다.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고 3일 정도만 윤석열을 봐주는 거고 그 뒤로는 뭐 이제 빠이빠이 해야 한다. 그동안 한남동에 드나드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경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이 뒷배를 믿고 대선 후보로까지 지금 나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국힘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윤석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뭐 그런 종류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힘당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공포냐고요? 예, 정당 해산을 당할 것 같다. 이번에 윤석열이 한마디로 찍어 밀어 넣은 거죠. 밀어 넣으려고 했던 이완규하고요. 이 함상훈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이 좌절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가처분만 해서 효력을 잠시 정지시켰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이 상황은 뭐 종결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이미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덕수가 한 일을 전부 다 무효로 돌릴 겁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완규 등 이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얘들 쫓겨나고 나면은 이제 국힘당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2명의 헌법재판관 이 두 사람까지 포함이 되면은 헌재 상황은 연하게 6대 3이 됩니다. 6대 3이 되면은 위헌정당 해산도 가능해요. 어떤 위헌정당 해산이냐고요? 예, 바로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해산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아니, 그전부터 알았지. 내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사후적으로 내란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그런 정당을 남겨두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뭐? 윤석열을 내쫓는 겁니다. 벌써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은 안철수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나가! 그런데 안철수만 말은 안철수가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을 이제 내보내야 한다. 윤석열하고 선긋기를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래. 심지어 윤석열이 믿고 있었던 친윤도 서서히 윤석열의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엄청 빡 돌았대.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윤사구팽 드디어 시작됐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가 오늘 윤석열을 향해서 탈당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거 아니냐. 너 탄핵당했잖아. 너 탄핵당했으니까 탈당해야지. 라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도 탈당을 했지. 거의 출당당하다시피 해서 탈당당한 거죠. 뭐 탈당당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안철수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지만 사실 국힘당 내부에서 안철수의 이 발언은 꽤 동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드러내놓고 윤석열 나가라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윤석열하고는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대요. 아니 오죽했으면 윤석열 탄핵 당했는데 주말까지 포함해서 애도 기간은 3일이다. 3일만 하면 된다. 이제 탈상해야 된다. 뭐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국힘당의 내부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가 바로 이 정서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정당 해산 이게 지금 딱 걸렸단 말이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거의 당론으로 국힘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아마 시점의 문제가 될지언정 국힘당의 해산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헌법재판소 이 구조 자체가 국힘당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힘당으로서는 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금 있으면 조희대도 퇴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가 조기에 좀 퇴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일단 조희대 같은 경우에 이번 계엄 국면에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판사들이 잡혀가고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입도 뻥끗 안 하는 게 그게 대법원장인가요? 이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이런 조희대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과연 얼마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리를 유지하게 냅둬야 되나요? 철저하게 내쫓아야 될, 우리가 징계하고 처벌해야 될 사람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윤석열 내쫓는 것밖에 없어. 안철수가 제일 먼저 말했을 뿐 국힘당 내부에 깔려있는 정서는 이제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홍준표는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한덕수가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랍니까? 에이, 한덕수는 출마하면 안 되지. 그건 비상식이야. 탄핵당한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출마한다 그래? 지 입으로 그랬잖아. 아니 시체지에 난도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지는 뭔데? 예, 그러니까 홍준표도 에이, 어떻게 시체에 난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윤석열 나가라고 그러니?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윤석열 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지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윤석열의 창당입니다. 윤석열 신당이 나온다고 그러잖아. 윤 어게인 신당. 윤 어게인? 참, 하라 그래. 나 박수 쳐줄게. 성렬아 해라. 네. 이러면 이럴수록 국힘당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국힘당에서 나서가지고 막 맞고 그런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윤석열 신당 윤석열이가 허락한 거였대. 아니 윤석열이가 하라 그랬대. 이 윤석열 신당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윤석열의 변호사들 뭐 김계린이 뭐 이런 애들이 한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극우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야 하지 마. 가 아니라 해. 오와 좋아 해.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으로서는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이 새끼가 지금 일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예,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윤석열의 이런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뭐 술 취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태도가 윤석열 신당 추진하는 이 태도가 윤석열을 내쫓자, 아니 지도 나간다며, 지도 신당 차린다며, 그럼 내쫓아 줘야지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도 나가고 싶은데 나가라 하고 턱 미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지지자나 좀 극우 세력들을 내보내줘야지 지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안에서 내밀려고 그러고 지도 나갈라 그러고. 자, 이 이후에 윤석열 신당 이후에, 그리고 그 윤석열 신당을 윤석열이가 적극 지원했다, 찬성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손절론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손절론은 이거는 뭐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국힘당에, 뭐 국힘당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선긋기를 해야 한다라고 사실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이제 더 이상 윤석열한테 얻어먹을 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이른바 친윤이라고 지목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윤석열하고 거리를 둔다는 거야. 자, 이준석은요, 윤석열의 신당 이 분위기가 윤석열의 간보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국힘당의 많은 사람들, 특히 친윤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도 이제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배신감에 길길이 뛰고 있대. 솔직히 제가 하면요, 윤석열이 길길이 뛰고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길길이 뛰고 있다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이 없나, 아유 안 만나보지 마, 아이씨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김건희가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의 진짜 배경은 김건희였던 거죠. 뭐 김건희였던 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윤석열하고 그 국힘당하고는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그래도 이 친윤 새끼들, 지금까지 친윤이라고 하던 새끼들 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이제. 그걸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판에, 자 신당 창당을 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더 길길이 뛰는 판에 이 두 세력이 이제 언제 공식적으로 이혼하느냐, 뭐 이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힘당에서 얻어먹을 게 좀 많이 남았죠. 윤석열 지가 뭐 당을 만든다고는 합니다만, 이 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돈과 조직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근데 윤석열 지가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나 굴릴 수 있는 조직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지가 이 탄핵 국면에서 변호사비를 다 많이 썼을 거 아니야. 뭐 변호사비로만 썼나? 그구들한테 또 이렇게 슈퍼챗도 싸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 만들 만한 돈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국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집단위는 너무 빨리 팽당한다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하고 국힘당의 분위기는 이제 빠이빠이 분위기다. 오죽했으면 친윤이라고 하는 애들조차도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야, 근데 참 사람들 냉정하다, 그지? 정말 냉정해.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그거 왜 그럴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윤석열한테 국힘당의 지분이 있느냐? 윤석열은 영입인사 아니냐? 지분 하나도 없이 월급 사장으로 들인 거 아니냐? 정치 신인을.
국힘당에서 내세울 만한 그 대선 주자가 없었고, 그래서 윤석열을 끌고 와가지고 대선 주자로 내세운 거지 않냐. 따라서 윤석열은 월급 사장일 뿐 지분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지분도 없는 월급 사장이 대형 사고를 쳐서 탄핵을 당했어. 그러면 더 이상 윤석열한테 의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박근혜는 사실 국힘당의 대주주예요. 탄핵을 당했더라도 국힘당의 대주주란 말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박근혜와 거리를 두는 척해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박근혜와 거리를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뭐야? 얘는 지분이 없어. 이걸로 땡이야.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는데, 자, 대통령으로 있을 국힘당 내부 지분 이런 거 인정 안, 그죠? 지도 인정 안 해줘. 그 자리를 조금 인정해 주겠냐 이거야. 남들 보기가 조금 그러하고 그거 세력들이 하도 설치니까 그나마 그동안 봐주는 거였는데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 누가 뭐라 그래도 50 세력이 뿌리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뿌리라고. 그 다음에 YS, 그러니까 김영삼 쪽, 그러니까 뭐 김무성 같은 사람은 김영삼 쪽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 다음에 TK 지역의 토착 세력들, 요 세 사람, 이 세 세력이 소위 말해서 국힘당의 뿌리 아닙니까? 윤석열은 여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50 세력이야? 그렇다고 해서 YS계야? TK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검사였고 그 정치검사 세력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째어째 유지를 해왔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날뛰면서 극우 세력이 거꾸로 국힘당에 온 거죠.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윤석열은 국힘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지금 국힘당은 일부러라도 전광훈하고 지금 선을 긋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까지 전광훈은 국힘당 내에서 멀리 해야 될 세력이었지 국힘당하고 전광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내에 어떤 대선 주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결국엔 전광훈을 내쫓아야지 지들의 이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광훈이가 설치고 전광훈이 핏대가 높아지면 이거 되겠어요? 국힘당에 그 누구도 운신의 폭이 없어. 정치검찰, 글쎄, 윤석열하고 뿌리가 맞닿아 있으니, 그 뭐 정치검찰 요런 사람들도 윤석열 편을 들런가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50 세력이거나 YS계거나 TK 토어거나 열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소리가 계속 끊깁니까? 소리가 끊긴다고요? 예. 소리가 끊긴다고 하니 잠시만요. 괜찮습니까? 네. 마이크가 접촉 불량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다고요? 예. 하하하. 찌직찌직 불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찌직찌직이 왜 찌직찌직했을까? 아이, 참네. 이게 옷 자락이 쓸리는 소리였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예, 살짝 찌직거렸다라고도 하시고요. 예, 그러게요. 자, 김성애님, 세력도 없었던 멧돼지가 어쩌다가 대통까지. 그러게요. 네, 이게 가능했던 게
국힘당 내에 쓸만한 애들이 없었어요.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쓸만한 인물들이 없죠. 지역의 군소 토호,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맹주는 있었지만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죠. 안철수는 이미 마탱이가 갔고요. 홍준표, 아직 국힘당 사람들이 지지하기에는 뭔가 좀 약했죠. 예. 그러니까 국힘당 세력들, 이 사람들을 하나로 좀 집결시킬 수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했고, 그게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게 뭐 내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예. 마이크가 계속 이상한가요? 예. 마이크가 계속 이상하면 얘 배터리를 바꿔야 되나? 마이크를 아예 꺼내 놓을까요? 네. 자, 하여튼 이거 마이크를 확 그냥 갈아버려야 되나? 네. 자, 제가 오늘 국힘당 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국힘당이 무슨 지분이 있냐 이거야. 그런데 지분도 없는 윤석열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쭈쭈 해줘야 되냐. 이미 탄핵당한 놈을. 솔직히 지금까지 내쫓지 않고 데리고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솔직히 계엄할 줄 알았나. 계엄이라는 뻘짓을 해가지고 국힘당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 아니 보수 세력 전체를 괴멸의 위기로 빠뜨린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설치지 않냐? 지금까지도 많이 설쳤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봐줬는데 얘가 계속 설치네? 지분도 없는 새끼가? 너무 설치네? 지분이라도 있어서 그 자기 지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지가 계속 영향을 미치려 한다. 특히 대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봐줘야 하느냐? 절대 봐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설친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내쫓진 않을 건데 계속 지가 오야를 하려고 설치지 않냐 이거야. 특히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선 경선에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상대편은 윤석열한테 그 거리를 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 지지 세력을 쪼개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는 국힘당 전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대선 경선에 윤석열이가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지분도 없는 놈이, 더군다나 대형 사고를 친 놈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을 내쫓아야 한다. 이제 윤석열하고 빠이빠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목소리는 뭐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단물 다 빠졌다. 윤석열 단물 다 빠졌다. 봐라. 지금 그 많던 윤석열 지지자들 다 어디 갔냐? 탄핵당하고 난 다음부터 빠르게 사라지지 않았냐? 헌법재판소에 그 몰려있던 사람들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느냐? 없어. 자,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오늘 오후 한남동 사진입니다. 야, 아무도 없네.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아크로비스타는 어떻느냐? 아크로비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역시 오늘 오후에 찍힌 아크로비스타 앞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네?
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 찍어볼게요. 자, 역시 아크로비스타 앞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텅텅, 여기도 텅텅, 여기도 텅텅, 여기도 텅텅. 자, 이거는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골목 전체가 텅 비었네. 윤석열 지지자들 그렇게 많다더니 텅 비었네. 예. 자,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 오전에 찍은 아크로비스타 앞 주변 전체 사진입니다. 고속터미널 쪽에서 아크로비스타로 올라가는 그쪽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없네. 적막하지요. 이러니 국힘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말이야 뭐 지분이 있냐,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야, 지가 지금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야? 라고 합니다만, 분위기 진짜 원인은 뭐?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없어. 극우도 이제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한테 빨아먹을 단물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 예, 이제 사진만 보면은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영상 찍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예, 아크로비스타 앞에 영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차가 이렇게 쌩쌩 지나갈 정도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한테는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다는 겁니다. 극우가 됐든 전광훈이가 됐든 어쨌거나 빨아먹을 단물이 있어야지 그래도 먹어줄 텐데 이제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그 사자 앞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힘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야, 윤석열 이제 또 빨아먹을 거 없어. 윤석열 지지자들 없어.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손절. 안철수처럼 대놓고 손절을 할지 말지는 좀 더 봐야 되겠으나 일단 윤석열은 손절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마 여기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고 설쳤던 모양인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에서 쫓겨나는 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윤석열이가 스스로 자꾸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 좀 얌전히 있으면 팽 당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미뤄질 텐데 까부니까 지가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까부니까 나라도 빨리 내쫓고 싶겠다. 그죠? 예,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윤석열은 헌재에서도 지가 잘했다고 설치는 바람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다는 그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